소개해드릴 내용은 관세조사 리스크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뒤에 전문적인 내용 이거는 기억이 안 남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뒤에 내용 중에 있겠습니다만, 법인심사, 정기 관세조사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요런 거를 좀 알려드리면 더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거도 마찬가지로 뒤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최근 부가세법이 개정되면서 걱정들이 좀 많으실 텐데, 제가 친정인 관세청에 들어가서 비공식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게 좀 있거든요. 그걸 알려드리면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 내용은 이런 순서인데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아마 나오는데 요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것 같고, 요거 위주로 조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용어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통적으로 현재 대부분 받으시는 조사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심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고요. 법률 용어는 관세조사입니다. 근데 통상 관세청 조직이 일선세관도 마찬가지고 심사국, 조사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업심사라고 많이 통칭을 하고요. 용어는 사실은 관세조사란 말은 예전 법령 개정할 때 올라가 있었지만 많이 쓰질 않았는데, 최근에 훈령에까지 반영을 해서 공식적으로 관세조사라는 말을 써라, 이렇게 관세청 내부에서 정리가 됐고요. 이 법인심사라는 부분이 정기 관세조사고요. 기획심사라는 부분이 수시 관세조사입니다. 그리고 종합심사라는 건 AO 공인업체가 받는 또 다른 형태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데요. AO 공인업체는 종합심사를 받으시는 거고요. AO 업체가 아니신 데는 정기관세조사, 수시관세조사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근데 정기관세조사가 이제 5년마다, 주로 5년마다 받게 되실 거고요. 수시관세조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보 분석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게 나오면 세관에서 특정 분야를 타겟팅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나오면 조금 긴장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분석을 마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루틴하게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기관세조사 대상은 연수입 3천만 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 평균. 그런데 올해부터 매출액도 감안하겠다라고 관세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 2년 평균 수입액이 한 350억 정도 되는 회사를 그동안의 정기관세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그 이하의 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선정되느냐? 그래서 정기관세조사 대상군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일단 AO 공인업체를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연수입 연 350억 정도 이상 되는 회사 중에 쭉 추려보면 그게 대략 한 1,400개에서 1,5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 5년 동안에, 그러니까 관세부가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최근 5년 내에 심사를 받았던 회사들을 쭉 제외를 하면 그 개수가 대략 한 400개 정도 나옵니다. 요 400개 내에서 뽑는 거고요. 1년에 2번 선정을 합니다. 5월 달에 작업을 한 번 하고 11월 달에 작업을 한 번 해서 6월 달, 12월 달에 확정을 하고 6월 말, 12월 말에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크게 보면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관세조사, 정기 관세조사라고 하지만 숨은 함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죄송합니다. 이거를 먼저 양해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써드리고 싶은데 이제
워낙 민감한 자료를 제가 말씀으로 드린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평가라는 방식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저처럼 심사팀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세관 심사팀에서 우리 요 업체에 나가고 싶어요 라고 본청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정보 분석을 해서 올려줘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총 34개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을 점수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34개 지표의 점수를 쭉 산정을 해서 이 점수가 낮으면 선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상대평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랜덤 방식. 그리고 마지막은 장기 미심사 업체입니다. 그래서 통상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절대평가 2, 상대평가 5, 장기 미심사 2, 랜덤 방식 1. 이 정도 비율을 많이 가져가요. 근데 요거는 1년에 2번 선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할 때마다 기준을 약간씩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기 관세 조사가 루틴하게 나오는 거지만 기획심사, 수시 관세 조사처럼 정보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관에서 우리는 뭐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타겟팅이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어떤 팀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팀장 성향이 다 있거든요, 세관은. 어떤 팀이 나오는지, 어느 시기에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자기가 분석해서 나가고 싶다는 데는, 그러니까 세관팀은요, 팀별로 목표값이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값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초기에 많이 나와요. 자기가 분석한 업체는. 그러니까 연초나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데는 약간 분석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이진 않지만 확률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획심사, 수시관세조사는 원래 법상으로 보면 통지를 안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관세청 역사상 통지 안 하고 나온 적은 딱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무조사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이 보통 그렇게 나오고요. 관세청에서는 수시 관세조사지만 통지는 하고 나옵니다. 통지를 15일 전에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며칠 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나가는 날짜를 15일 빼갖고 요 전에 통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통지가 없이 나왔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딱 제 기억으로는 2번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고요. 강도로 보시면은요, 당연히 이게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은 요겁니다. AO 공인업체는 강도로 보면 사실 예전에는 요 2개에 비하면 절반 이하라고 저희가 느끼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요것도 좀 많이 세졌어요. 그 사연이 있는 게 관세청에서 판단할 때 AO 공인업체가 이미 거의 들어올 때는 다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제도가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관세청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좀 유하게 많이 해줬었습니다. 처음에. 최근 몇 년간. 최근이 아니고 이 AO 제도가 도입된 지 한 10년 좀 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한 2017년, 18년 정도까지는 좀 많이 유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청 내부에서 어떻게 바라봤냐면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냐, 사실상 통제가 안 되는데, 이런 시각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볼 거는 좀 보자, 이런 트렌드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강도는 제일 낮고 사실상 협의하기도 제일 좋고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저희 회사에서도 AO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좋습니다라고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그 심사 정책 방향인데요. 제가 사실 이거를 빼자고 했었는데 어쨌든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요. 특정 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나가겠다라고 관세청에서 선언을 했고, 올해는 그래서 1차 금속, 식료품, 석유 정제품 산업을 많이 나가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상반기에 요 회사들 중심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이제 좀 명품 쪽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 쪽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게 자동차, 기계, 도소매업입니다. 도소매업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면은 도소매업 이렇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업자 등록하실 때 보면 그거 보시면 거기에 구분이 돼 있으니까 뭐 이해는 금방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요거 선정기준 개선됐다라는 말이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에는 수입액만 했고 지금은 매출액까지 한다. 요거도 사연이 있는 게요. 최근 2년 연평균 3천만 불 이상 수입 이렇게 하니까 2천만 불에서 3천만 불 사이의 회사들을 관세청에서는 사각지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조사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수시조사 받는 데는 너무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좀 풀을 넓혀서 뭐 친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관세 쪽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메시지를 주자, 이게 반영이 된 게 이 결과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다국적 기업 과세자료 확보 부분인데요. 예전에도 있었던 거는 1번 과태료, 2번 세금에서 발급부로, 그 다음에 4번 통관 절차 간소화 배제 등은 있었어요, 원래. 근데 올해 추가된 게 월별 납부 불허하겠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비정기 조사를 하겠다라고 업무 계획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되게 궁금한 게 월별 납부 불허까지 진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월별 납부가 사실 과태료가 최근에 강화돼서 3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1억 원이었다가 지금 2억 원이었다가 이제 3억 원까지 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관세 조사를 받아서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료를 내면 10억 내시겠습니까? 과태료 맞으시겠어요? 과태료 최대 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안 주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 내면 워낙 위험하니까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 갖다가 안 되니까 점점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통관 절차 간소화 배제는 일단 PL 정제를 한 1, 2개월 정도 부과를 하고요. PL 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 비율 상향을 한 2배 내지는 3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수익 검사 비율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한 1%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느끼시기에 뭐 크게 느끼시지는 않는데, 사실은 오늘도 지금 뭐 SGM 쪽이 많이 구매 부서도 많이 참석을 하셨을 텐데 담당자분들은 좀 느끼시죠. 좀 자주 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정도인데, 사실 뭐 회사 임원급들이나 뭐 그 오너분들은 그렇게 크게 느끼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 제출 비율이 좀 늘어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과태료나 이런 조치들을, 그러니까 요 2개 제외하고요. 과거에 이런 거 제재당한 회사가 제 기억으로는 딱 2개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각자 사연이 있지만, 뭐 첫 번째는 이제 사실 우리 한국도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TP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본사에서 가지고 있고 본사의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한국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케이스는 뭐였냐면 원가가산법 방식으로 수입물품 가격 결정한다고 하고 원가성 자료니까 못 나겠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냈었어요. 그래서 비송 사건까지 가서 결국에는 세관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원가가산법으로 우리 수입물품 가격 결정하는 회사, 다국적 회사 기업에서 근무하신다면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는 내야 된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일 아니고요.